자, 이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FOMC 효과, 그 약발이 어제같이 급상승한 이후에 다시금 좀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전에 마감이 됐었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를 받아들이면서 그 결과 반영되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뉴욕 증시 하락 전환하면서 일제히 좀 내린 모습 보여줬습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까지 보시다시피 1% 이상의 비교적 큰 낙폭을 보이며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수별로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좀 보실 텐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제 분위기 이어가는 듯 싶더니 강보합권으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증시 쪽에서는 하루 늦게 FOMC 결과가 반영이 되면서 오름 시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조금은 전해진 모습이었었고 이후에 하락 전환하면서 조금 더 저점을 낮췄습니다.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먼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이 됐던 고용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전주보다 줄어들면서 고용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꾸준히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예상 밖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했다는 점, 아울러서 수출 경기 악화로 인해서 경상수지 적자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은 지표의 경기 회복에 악재로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달러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날 지수에 큰 폭의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는 종가상으로 35달러를 하회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7년간의 제로금리 막이 내린 가운데 달러화가 전날보다 주요 통화 대비 큰 폭으로 좀 강세를 띈 것이 악재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둔 터라 유가의 추가 하락도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에너지 섹터와 자본재 섹터가 일제히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끌어내렸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저점을 끌어내리며 거래 마쳤습니다. 17,495포인트 선 장중 저점으로 종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비슷한 양상으로 거래가 마무리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강 후약의 패턴으로 저점 조금 더 내리며 저점을 형성시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가와 상품 가격, 그러니까 관련 섹터들 일제히 좀 낙폭을 기록하면서 에너지 자본재 섹터는 2% 넘는 업종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1.5% 내렸고 2,041포인트 선으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반도체 관련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은 리포트 효과에 강세를 띠면서 시장 대비 선전한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내리면서 지수에 부담이 됐습니다. 전통 IT 종목들도 일제히 좀 하락했다는 점 악재로 읽혀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5% 내리면서 장중 저점 5,002포인트 선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그래도 5,000선은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조금 더 의구심이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제히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이슈들은 외신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금리 인상 결정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며 상품 시장에 타격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Oil down second day running on fresh supply built dollar spik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4달러 95센트의 거래가 마감되면서 35달러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는 이 34달러 70센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런던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역시 0.9% 내린 37달러 06센트의 거래가 마감되면서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날 천연가스 가격 역시 2% 내리며 16년 내 최저치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지난주 원유 재고가 48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힌 것이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시장은 14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지만 오히려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역시 악재였습니다.
이날 달러 인덱스는 0.6% 올랐는데요. 지난 18개월 동안 달러 인덱스는 19% 급등하며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크리스 자비스 캠록 리스크 매니지먼트 창립자는 약한 펀더멘털이 유가 시장을 먹구름처럼 들이오고 있는데 달러까지 오르고 있어 전망이 매우 어둡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악화로 인해서 적자 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current account deficit hits highest level since 2008.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분기에 미국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24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1,186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지만 적자 폭이 55억 달러나 더욱더 늘어난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이와 같은 수준은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적자 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분기 경상수지 적자 역시 기존의 1,087억 달러에서 1,111억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기업 수출 규모는 1.2% 감소했는데요. 또한 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 수익 역시 전분기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경상수지 적자 폭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 전에 지수별 움직임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반전됐습니다. 29개 종목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가장 좋지 못했던 쪽은 기계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캐터필러가 가장 큰 폭으로 조정받았고 쉐보론 텍사코와 엑손모빌, 이와 더불어서 소매 판매 종목 금융주까지 일제히 내렸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네,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0.6% 강보합권 조금 이상으로 상승하며 거래 마쳤는데요.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제히 다른 종목들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주였고 낙폭도 컸습니다. 캐터필러는 4% 넘는 하락, 쉐보론 텍사코와 엑손모빌은 2%, 1.6% 각각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아울러서 전날 금리 인상 소식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읽히는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반락했습니다. JP 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그룹 모두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내렸습니다. 경기 방어적 섹터 역할을 해주면서 유틸리티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는 2.5%에 가까운 하락, 이와 더불어서 자본재 섹터가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반도체와 소재, 산업재, IT, 금융,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모두 1% 넘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와 더불어서 자본재 섹터에 큰 폭의 타격이 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프리포트 맥모란 보겠습니다. 7년 만에 저금리 기조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달러 강세에 따라서 유가 하락, 큰 폭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 그 가운데서 자본재 섹터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가운데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석유, 광물 자원을 생산하고 있는데 유가의 추가 하락도 불가피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날 프리포트 맥모란은 8.52%로 저점 부근까지 꾸준히 내려앉으면서 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뉴몬트 마이닝, 캐터필러, USX 스틸까지 자본재 관련 섹터를 동반 하락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면에 시장 대비 선전한 종목 보겠습니다. 운송업체 페덱스입니다. 긍정적인 회계연도 2분기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이날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했던 2달러 50센트보다 개선된 2달러 58센트로 기록이 됐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서 증가된 물류 배송에 힘입으면서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읽혀지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반영이 됐습니다. 페덱스의 주가는 2% 넘게 오르면서 151달러 84센트로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밖에 증권사 호평으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또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날 장에서 두드러졌던 개별주 소식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운송업체인 페덱스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2%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연휴 기간 동안 이 물류 배송이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페덱스는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2 44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이었던 $2 31센트보다 개선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또한 이 기간 이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양호했습니다.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2 58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12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페덱스는 이 사이버 먼데이의 배송량이 기록적이었고 홀리데이 연휴 시즌 내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사이버 먼데이에 페덱스는 2,600만 개의 패키지를 배달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페덱스는 올해 전체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10 40센트에서 90센트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페덱스의 주가는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날 증권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역시 2%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 스트리트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stock climbs on Morgan Stanley up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에 제시했던 $16에서 $18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중국 내 디램 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한 이뿐 아니라 최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건 역시 앞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12월 들어 전반적인 IT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따라서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FOMC 회의 결과 하루 늦게 반영되면서 일제히 주요국 증시를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0.68%의 오름세, 독일 닥스 지수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2.57% 올랐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도 1.14%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앞서 들으신 대로 하락하면서 $35 선을 종가상으로 붕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배럴당 $34 95센트로 거래 마쳤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도 달러 강세 영향받으면서 이원 2% 넘게 밀렸고 $1,049 60센트까지 밀려나면서 2009년 10월 이후로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반등하면서 $3 74센트로 1% 가까운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4% 내렸고 666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소폭 오른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전일과 변동 없이 471포인트 선으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과 더불어서 강달러 그리고 위안화의 약세 영향을 받았고요. 3원 90전, 하지만 비교적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180원 10전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 넘게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달러 인덱스는 99레벨 때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소폭 내리면서 2.2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시황 상황들과 모두 마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아침에 좀 상당히 좀 추운 날씨였죠. 어제와 비슷한 날씨였는데 오후부터 좀 추위가 누그러질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더 따뜻하게 주말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